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굴착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단어,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나 처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상차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려 볼까 해서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상차를 처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저도 상차를 처음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덤프로 곰방을 쳐서 저렇게 대매우기를 하는데 쭉 가서 부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상차를 처음 한 날이 있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나도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근데도 그걸 망각하고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아니 그걸 몰라? 그걸 몰라? 하는 사람들이 벌써 그런 걸 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내가 아는 게 가장 쉽고 내가 모르는 게 가장 어렵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얘기만 해도 아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망각한다는 뜻이, 뭐 어떤 걸 했을 때 아니 그걸 몰라? 지금 이제 상차만 봐도 아니 상차를 못해? 말이 돼? 아,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 기준은 굴착기를 몇 년을 탔던 분들에 한해서의 기준인 거고, 처음 누구나 제가 처음에 인사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은 있잖아요. 처음에서 이제 상차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한두 번 해보신 분도 계실 거니까 그 기준 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차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하고 내가 차를 어디로 받을지 자리를 먼저 잘 잡아놓고요. 이렇게 한 버킷 하나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되면 덤프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중앙을 맞춰서 들어오는 게 정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바가지를 부리면서 빵 하면 차가 씁니다. 빵 해놓고 나면 차가 쓰면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상차의 작업은 이걸 섞어야 돼요. 흙을 섞어야 돼서 한번 뜨고 그렇게 해서 부리면 자연적으로 섞입니다. 막 뒤섞어 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는 아주 진짜 막 섞어야 되는 경우가 그렇고, 그냥 그렇지 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이면. 자, 상차를 하면서 금방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버킷을 들고 대기하고 있으면 차가 와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운데를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로 내가 차를 부릴지는 덤프기사가 그걸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굴착기 기사가 자리를 어떻게 잡고 흙을 어떻게 먹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상차를 할 거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흙이 안 떨어서 한번 쳤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덤프를 어디로 부를 건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유도는 그 굴착기 기사의 머리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게 끝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바가지를 버킷을 떠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 차가 오죠. 중앙에 맞춰서 쫙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때 빵 한번 해주면 신호예요. 스톱 하라고 하는 신호고, 그 빵과 동시에 상차를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는 저 흙이 이게 떡이 지니까 세 바가지인데도 흙이 붙어가지고. 자, 그리고 상차하면서 이렇게 밑에가 안 보이네요. 제가 지금 자, 상차를 해놓고 여기서 보시면 왔다가 이렇게 대가리를 한번 지금 치는 거예요. 쳐서 미는 게 지금 여기가 제
옆이거든요. 옆인데 계속 이렇게 떠오면서 저쪽으로 장비 쪽으로 떠오면서 상차를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조금 오버해서 넘어갔네요. 이 흙이 장비 쪽을 들이쳐요, 계속. 그러면 옆에 공구함이나 옆에 적재함을 막고 있는 그 철판이 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한 번 쳐주는 거예요. 여기 흙을 넘지 못하게. 그리고 넘기 전에, 아우, 이게 떡이 져가지고 대가리가 안 쳐지네. 넘기 전에 여기서 그냥 떠버리는 거고요. 저희가 있는 쪽까지 안 끌고 오고. 자, 조금 많네요. 이렇게 뿌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빵빵 하면 차가 출발합니다. 이게 덤프와 저희와의 신호예요. 신호. 밑에가 좀 보이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올라타고 있어가지고 밑에가 보이게 하려고 했더니, 잠시만.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상차하는 게 또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차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밑에 정리하면서 끌어오고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기회는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상차 기준으로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를 세우고 출발시키는 건 빵 한번 하면 차가 서요. 차가 쓰고 빵빵 하면 차가 출발합니다. 그러지 않고 얘를 떠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차가 쭉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빵 안 하고 그냥 부리기만 해도 차는 서요. 그게 스톱이라는 빵도 귀찮은 분들이 계셔서 그냥 그렇게 암암리에 이런 룰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빵 하지 않고 붓기만 해도 된다. 근데 이게 무슨, 그거보다 이제 빵과 빵 한 번과 빵 두 번, 그러니까 정지와 출발, 이거를 지켜놓으면 좋은 게, 오늘은 이 덤프 사장님, 내일은 저 덤프 사장님 항상 바뀐단 말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처음 왔는데 손발이 안 맞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부리는 건 부린댄다. 이 상차하는 거는 사실 들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냥 적재함에다 부리면 그건 알아서 쓰기는 하지만, 빵 해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빵빵 해서 출발시키고 하는 거를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상차만, 잠시만요. 저분이 저쪽으로 또 붙어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를, 덤프가 들어올 자리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가 해줘야 되겠죠. 이건 기본 매너라고 생각해요. 막 짜증나고 덤프 기사님들이 오히려 막 갑질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서 상차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 영상의 하나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입으로 레바를 움직인다고. 네. 덤프 사장님들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상차해라 저렇게 상차해라 막. 네, 그런 분들 이제 뭐 기분이 상하면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앞에를 이렇게 정리해서 덤프를 이렇게 불러주는 게 서로의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오죠. 근데 사장님이 자꾸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버킷의 가운데로. 근데 저쪽으로 자꾸 한쪽으로 좀 치우치죠. 조금만 더요. 조금 더. 제가 일부러 빵 안 해도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그냥 빵 한 거고, 사실은 좀 더 들어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부리지 않고 제가 빵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더 들어와요. 섰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중요한 겁니다. 네. 방금도 빵 안
안 했으면 사실은 더 들어와 오셔야 되는데,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본인의 기준 하에서 여기면 됐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상차해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들어오면 제가 상차가 조금 더 편리하다. 왜? 이렇게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짧게, 구간을 짧게 잡을수록 아무래도 상차도 빠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상차를 빠르게 막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일머리가 좋아야 빨라진다라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간이 얼마나 되겠냐 하겠지만, 차가 좀 더 들어오면 스윙을 그만큼 덜 해도 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죠. 네. 잠깐 말이 딴 데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런 빵 정지와 출발을 서로 맞춰 놓으면, 방금 같은 경우에 빵 안 했는데 차가 서버려. 그러면 내가 좀 더 들어오고 싶어. 그때 말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제 확성기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그냥 부리지 말고 덤프를 해버리면 덤프 사장님은 이제 그 자리가 만족되니까 덤프하는구나, 그 상차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차를 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만히 계세요. 빵도 하지 말고 뭐 얘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덤프 사장님이 알아서 후진을 더해요. 네, 그냥 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빵과 그 정지와 출발을 빵빵빵빵빵 요걸로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가끔씩 하다 보면 상차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보는, 제 영상을 보는 이런 상차도 있지만, 상차가 종류가 단순히 보면 그냥 상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포괄적인 거고, 상차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굴착기 기사는 상차가 기본이죠. 네, 상차가 기본이에요. 나라시와 상차가 기본인데, 흙을 섞어달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한 바가지 이 흙 넣고 한 바가지 저 흙 넣고 이런 식으로 골고 이렇게 해놓으면 굳이 내가 막 뒤집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리면서 섞여요. 네. 자, 요만큼 되면 한 차 꽉 찼죠. 네. 뭐 이빠이 채우려고, 이빠이 채웠어요. 이 정도면. 이제 지금 안 가는 거는 사장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승질이 뭐 한 사람들은 빵빵빵빵 막 거려요. 그러면은 출발을 하는데 가끔은 또 못 들으실 경우도 있고. 지금은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뭐 통화를 하시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셨거나 다른 거 하시거나. 네. 출발을 하셨죠? 출발하면 상차가 좀 서투른 분들은 여기에 이제 막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상차하다 보면 흘릴 수도 있어요. 저도 흘리기도 하고, 한 뭐 20, 30년 타신 우리 선배님들도 웬만하면 안 흘리지만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앞에를 정리해 줘야 덤프가 이 자리에 타고 들어오기가 좋다.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이제 이제가 아니라 이제 자리를 조금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요만큼만 아니에요. 잠시만. 저기서 이제 덤프하고 오기 전까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굴착기 기사를. 이 자리 먼저 잡아야겠네요. 여기가 흙이 좋지 흙이 좀 약간 아주 심한, 다행히 막 빠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흙이 막 다짐이 되는 흙은 잘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시죠? 안 보이는구나. 이거 이런 왼쪽이 빠져가지고 갸우뚱합니다. 요거를 흙을 이렇게 정리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살짝 툭 눌러주면 됩니다. 굴착기 기사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굴착기의 자리가 90%일 때도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안 좋은 경우, 아까 제가 한번 상차가 이미 자리는 왔고 차가 왔고 자리가 안 되고 해서 그냥 상차를 하기는 했는데, 이쪽이 한쪽이 타이어가 떠버렸어요.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진흙처럼 막 이렇게 떡지는 그런 흙이라 엄청나게 무거워요. 일반 그냥 흙보다. 그러면 막 꿀렁꿀렁 엄청 심하게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삽 떠가지고, 자, 이쪽에 약간 그러네요. 잠시만요. 자, 이제 차가 또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저희는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안 해놓으면 엄청 꿀렁거려요. 그러면 상차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꿀렁거리다가, 바닥 같은 경우엔 꿀렁거려도 상관없어요. 꿀렁거리다가 그냥 짚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상차하다가 꿀렁거리면 차를 때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미 자리는 잡았고 상차하고 있는데 꿀렁거리다가 다시 자리 잡기가 뭐해서 그냥 상차를 한다면 시간이 엄청 더딥니다. 꿀렁거리니까. 그쪽으로 엄청 꿀렁거리니까 많이 더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뜰 때도 그쪽으로 꿀렁거리니까, 뜰 때도 살포시 이렇게 푹 뜨질 못하고 살포시해서 당기면서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할 때도 꿀렁꿀렁 하면서 그쪽으로 막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냥 상차가 아니라 곤방 칠 때는 상관없어요. 왜? 넘어갈 것 같으면 글로 짚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 쪽으로 도니까, 상차다 보니까 꿀렁거리면서 글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차를 때려버려요. 그러니 부담스러워서 잘 상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때로는 상차든 어떤 일을 할 때 자리가 90%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리가 사실은 뭐 자리가 90%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할 정도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를 내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져요.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더디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상차를 기준화해서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흙이나 돌이나 모든 걸 차에다 실는 걸 보고 상차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상차만 보면 사실 너무나 간단하죠. 상차는 엄청나게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냥 상차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당연히 한 2년만 타도 이제 뭐 상차는 크게 무리 없이 어떤 상차든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상차도 지금처럼 흙과 뭐 섞어달라는 흙과, 잠시만요. 그러니까 처음 타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이게 황토흙이죠. 이 흙과 여기 흙은 얘 떠야지 보이겠네요. 한사 떠보면 많이도 떴네. 자, 까만 흙이죠. 흙색이 달라요. 이걸 섞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믹스하듯이 섞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삽 한 삽 이렇게 떠놓고 나면 다니다 보면 부리면서 자연적으로 그냥 섞여요. 이게 뭐 저희가 미장하는 것처럼 공구리 섞는 게 아니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섞어달라고 한다고 여기서 버킷으로 섞고 있는 건 바보짓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현장에서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같은 걸. 지금 이 흙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상차를 해도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상차하는가 하면, 어느 날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섞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음 해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차는 무조건 캐빈 방향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캐빈이 지금 저기 있죠. 근데 일자로 서서 지금은 약간 45도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가니까 상관없지만 캐빈이 예를 들어 한 요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흙을 떠서 캐빈 위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주먹만한 돌만 돼도 그냥 떨어지면서 창문 때려버리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캐빈 쪽으로는 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캐빈이 아닌 엉덩이 쪽으로 덤프하는 적재함 쪽으로 상차를 하는 게 정석이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어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하다 보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들이 다 달라요. 지금 이제 흙 상차를 하지만 때로는 상차가 흙만 있는 게 아니라 흙 상차, 모래 상차, 골재 상차, 폐기물 상차, 암 상차, 상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모든 상차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실는 것만 상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쉽게 생각을 하고 아이 뭐 쉽네 라고 생각하시고 현장 딱 나갔는데 오늘은 흙이 아니라 폐기물이야, 암이야. 그리고 나서 첫 상차하면 이제 덤프 사장님한테 흙 상차하듯이 상차하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느냐? 자, 지금 이제 차가 들어오면 보여드릴게요. 자, 암 상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암이 완전 암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작은 돌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흙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처럼 근데 흙이 없다라고 가정하에서 암만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큰 돌을 좀 제껴요. 그리고 작은 돌 그리고 흙이 있으면 흙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한 삽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덤프를 기다리는 거예요. 덤프 오기를. 자, 이쪽으로 조금만 더 당길까요? 이쪽으로 조금만 덤프를 좀 더 풀게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덤프가 이만큼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후진으로 여기까지 좀 불러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흙 먹고 다음 어디에서 상차를 할지도 잘 봐두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흙을 먹을지. 네. 지금 오늘은 다행히 또 한 대만 붙어서 지금은 제가 조금 한가한데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15돈 상차하면서 곤방 치면서 길 여기 만들면서 되게 바빴어요. 네. 자, 쭉 들어오시죠. 이쪽으로 너무 붙어오시는데? 너무 붙어오셔요. 그냥 제가 스톱 시켰어요. 여기 지금 몰고 들어올 판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톱 시켜버렸는데, 자, 제가 착각 깜빡했어요. 자, 다시요. 이제 지금 이게 첫 바가지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암상차입니다. 그러면 흙이나 자갈 있으면 이렇게 쭉 깔아주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시죠? 왜 까는지. 암을 때리는 순간, 상차를 하는 순간 흙처럼 그냥 이렇게 상차해버리면 저기 바닥을 다 때려요. 적재함을 엄청 때립니다. 이제 여기 섞을 흙이 이쪽에 다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 거를 섞어서 가야 되니까 여기 거를, 네, 이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상차를 하면 위험해서 상차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 캐빈이 내 버킷 그 움직이는 구간 안에, 동선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뻗어버리면 그냥 옆에 캐빈 때려버릴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서 천천히,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빠르게 상차해야 되는 날도 있지만 빠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차해도 되는 날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상차하시면 돼요. 빠르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암을 그렇게 하면 1차적 암은 이렇게 뿌리듯이 그냥 살짝 버킷을 깊게
적재함 깊게 지금처럼 이렇게 넣으면서 상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암이 적재함을 빠당빠당 안 때려요. 근데 흙 이런 것만 상차하신 분들이 이제 암 상차하는 데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당 상차하는 순간 덤프 사장님이 저 요 길로 딱 올라오세요. 올라오면서 캐빈 쪽으로 머리를 딱 넣으면서 벌써 인상을 오만상을 쓰면서 막 뭐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는데 막 뭐라 하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초보라는 걸 알잖아요. 초보라는 거 아는데 저 사장님이 나한테 막 뭐라고 막 해. 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또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흔들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상차가 미친듯이 어려워집니다. 네. 알고 하는 상차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만 모르고 하는 상차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고 또 암은 그래요. 암은 그렇고 큰 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아스콘 같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상차하시면 안 되고 잘게 부숴주는 게 상차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적게 상차하면 앞사발이나 덤프 사장님들이 좋은 거고 너무 적게 상차를 하면 그런데 이제 상차를 저희는 이제 차주 이쪽에서 부른 사람이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그쪽에서는 저를 부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싫어를 하겠죠. 얼마 상차도 10대면 상차가 충분히 끝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상차해버리면 15대 분량이 나와버려요. 13대, 15대. 그러면 엄청 싫은 거예요. 기사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정당히 부셔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버킷으로 살짝 때려주고 상차를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기사가 그냥 상차를 해버리니까 15돈에 15돈이 실려야 되는데 15돈에 15돈이 실리는 게 아니라 7톤, 8톤밖에 안 실리고 그냥 더 이상 실을 데가 없어요. 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상차를 해버리면. 그러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리를 조금 이따 이제 올라탈 건데 자리를 여기 흙도 먹어야겠네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아까 여기 지금 단차가 여기가 높이에요. 그러면 한 1m까지는 아니어도 한 80전 정도까지는 제가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기울어지겠죠. 이쪽이 낮아져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 아침 일찍에는 덤프 상차도 하면서 곤방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흙 위로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타려고 하다 보니 계단식으로 6더블은 흙 위로 많은 구간을 높게 올라타려고 하면 안전한 게 계단식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장비가 하나 올라탈 자리 놓고 계단을 만들고 또 한 번 올라타고 하면 높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탈을 지고 쭉 올라타면 그만큼 여기서부터 제가 올라탄 거예요. 쭉 올라탔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저기 멀리서부터 올라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차하고 곤방치고 이런 작업도 좀 까탈스러워지고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단식으로 제가 이렇게 높여놓은 타이어 안 보이네 영상에서 타이어 자국이 날 정도로 여기 올라탔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좀 먹고 비탈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한 번에 뒤로 쭉 빠질 수는 없어요. 조금씩 빠지면서 상차를 해요. 그래야 밑에 거를 먹고 들어갈 테니까. 먹고 들어가면서 저 덤프를 부를 거니까. 근데 조금 먹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두 바퀴가 저 위로 한 번에 올라가면 이 장비가 한 번에 올라타면 괜찮겠지만 한 번에 올라타질 못하면 엄청나게 기울어지겠죠. 조금 기울어지는 건 블레이드로 맞추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는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깎아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와야 이만큼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었어야 되는, 어이구, 푹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면 캐빈이 엄청 흔들려요. 자, 여기도, 아이고, 흙을 앞에서부터 다 안 깔고 조금만, 이제 원래는 저 흙을, 요 좋은 흙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흙을 해야 돼요. 그 상차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가 앞에다 실어버렸네. 앞에는 이걸 실어야 되는데, 그래야 흙이 섞여요. 네. 어차피 대배욱이 섞이는 거라 그렇게 막 꼼꼼하게 섞일 필요는 없으니까 뭐 뒤집기 하면서까지 섞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소장님께 섞으라고 하셨으니까 섞으려면 저거 한 삽, 요거 조금, 뭐 이거 두 삽, 저거 한 삽, 요거 두 삽, 요거 그 흙 두 삽, 안 좋은 흙 한 삽,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섞입니다. 그냥. 아이고, 지금 왜 조금밖에 안 떴냐면 깊게 훅 뜨는 게 아니라 자리를 제가 여기 밑에가 안 보이셔서 깎아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깊게 훅 떠버리면 저쪽으로, 장비 쪽으로 들이차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생땅이라서, 처음 뜨는 거라서 푹 떠도 돼요. 양이 많으니까. 근데 조금 떠야 되는, 단차를 맞춰서 조금 떠야 되는 데를 그렇게 떠버리면 밑에가 안 보이니까 참 설명드리기가, 이게 흙이 제 장비 쪽으로 들이찹니다. 요거 한 삽만 더 뜨고 이제 나머지 저 안 좋은 흙으로 상착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정리하고 저는 올라탈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너무 급하게 돌 같은 거 막 상차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상차를 하면 위험한 게, 또 캐빈 아니어도 이렇게 뜨고 급하게 돌 같은 게 있는데 흙이 떨어지고 있는데 확 가다 보면 떨어지면서 기름통이나 이런 걸 땅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덤프 기사님들이 그냥 안 있겠죠. 잠깐만 여기 자리 좀 정리하고 만들어 놓고 다시 조금 있다가 이어서 또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리는 잡아놨고요. 이 영상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뭐냐면 이제 덤프 제가 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려면 이 앞에를 또 정리해 줘야겠죠. 그래야 덤프가 제가 안으로 들어간 만큼 덤프가 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회전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덤프가 언제 와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끝났으면 또 한 삽 이렇게 떠서 어디로 받을 건지, 어디만큼 들어오게 할 건지를 잡고 있으면 되고요. 암 상차 말씀드렸고, 폐기물 상차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골재 상차, 모래 상차, 골재나 모래야 사실 그냥 상차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골재, 모래만 상차하시던 분들이 흙이나 암이나 폐기물을 상차하려면 못해요. 못하는 건 아니겠죠. 하긴 하겠죠.
하지만 조금 까탈스러운 반장님이나 소장님들이 보면 막말을 합니다. 상차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크게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일이 안 된다고 막 얘기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상차를 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상차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도 이제 상차 안 해보신 분들 상차를 하면 그냥 일반 부드러운 흙이야 사실 뭐 문제되지 않겠죠. 근데 막 엄청 떡친 흙들은 잘 떠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 이상해질 겁니다. 그런 거 분명히 한 번씩은 꼭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봤던 작업은 누구나 꼭 하게 마련이니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작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반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보고 계시다 보면 더 일은 안 되실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차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장님이 저기 와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허리에 소 딱 올리고 상차하고 보고 계시는데 표정이 안 좋아. 이러면 이제 저도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 작업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뭐가 문제가 있나? 왜 그러시지? 상차를 하면서 계속 소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소장님이 지금 염두하고 신경 쓰시는 거는 뭐냐면 이 물량이에요. 물량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하고 일을 하다 보고 소장님이랑 맞춰서 일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알잖아요. 아니까 또 상관없고, 그리고 또 여기서 오래 일했고, 그리고 뭐 제가 문제될 게 스스로가 없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멘탈이 흔들리거나 문제되진 않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멘탈이 나가요. 멘탈이 흔들려요. 저분이 왜 저기 와서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 와, 미치겠네? 계속 저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상차도 잘 안 되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적재함을 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상차가 이상해지고 막 동작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면 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더 안 되니까 막 더 미치겠고, 왜 소장님 저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보지 마, 이런 것까지 막 신경이 쓰여요. 근데 전혀 뭐 사진 찍거나 뭘 보려고 하시는 거지. 보세요.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 보시려고 저렇게 올라오신 거지 다른 거를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거나 이제 처음에서 막 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내가 뭐 안 되니까 지금 저러고 보고 있고 위에까지 와서 어떻게 상차하나 보려고 저러나 보다. 기준을 거기다 둬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상차하실 때 그게 안 되실 겁니다. 무조건 신경이 쓰일 거고, 내 작업만 이제 열심히 이제 일 잘하시는 분들은, 베테랑 우리 선배님들은 알아요. 매일만 하면 되지 뭐 문제 있나? 별 신경 안 써요. 멘탈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상차가 아니라 이제 일을 많이 안 해보신 우리 초보상 우리 기사님들은 저렇게 와서 이제 보고 있거나 막 그러면 이제 멘탈이 흔들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 멘탈이 흔들리거나 나가버리면 일이 안 된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멘탈이 나가지 않게 잘 하려면 자기 스스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뭘 보강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왜 그런지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네요. 왜 그런지까지는 사실 힘들 거겠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자리를 또 하나 떠서, 여기서는 상차를 못해요. 이 흙은. 왜냐면 덤프가 거기까지 바짝 붙어서 들어올 그 자리인데
덤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어떻게 떠서 상차할 거예요. 그러니까 덤프가 나갔을 때, 빠졌을 때 이렇게 떠서 바짝 들어올 수 있게 뒤로 빼먹으면서 흙을 먹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덤프가 여기까지 더 들어오고 저는 뒤로 이런 식으로 뒤로 계속 빠지면서 먹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모르면 상차만 하면 그거 한 대, 두 대 상차하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물량을 다 빼면서 상차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일머리를 알아야 내가 어디 올라탈 거고 밑에서 계속 상차하면서 들어갈 건지 저처럼 이렇게 올라타서 할 건지 어디까지 부리고 어떻게 이런 게 다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초보기사가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되면 초보기사가 아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되시는 분도 가끔 있겠죠. 저도 가끔은 될 때가 있었으니까 처음 해보는 일인데 바로 이렇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했던 일인데도 가끔씩 자리를 좀 바보같이 잡고 뭐 그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려 하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잘하려는 데다가 좀 집중을 하세요. 에어컨을 좀 끄려고. 끄니까 또 더운데 안 되겠는데. 온도를 좀 올려요. 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먹고 들어가면서 상차하면서 자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상차가 얼마가 됐건 다 먹고 들어가면서 상차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상차 하나만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쉽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나도 하겠네. 상차하고 있는 거 또 상차해 보신 분들 초보 기사님들 저거 나도 해. 그것만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달라지거나 같은 포괄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의 상차가 아니라 다른 내가 안 해본 상차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잠시만요. 온도를 제가 좀 올렸더니 막 뜨거운 바람이 미쳤나봐요. 뜨거운 바람이 막 나와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섞여서 좀 이렇게 하고 얘도 또 한삽 좀 써야겠죠. 간단한 상차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빵 해서 차 세우고 자리를 먼저 잡고 내가 어디서 상차할 건지를 생각해 두고 상차할 게 이제 이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삽 떠가지고 차를 부른다. 차가 와서 쓰면 빵 해가지고 세우고 끝나면 지금처럼 이제 상차가 이제 한 바가지만 더 뜨면 끝나겠죠.
다음 작업을 굴착기 기사는 준비해 둬야 된다. 네. 지금 여기 흙을 최대한 가져오는 게 물량 맞춰야 돼서 그래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기사가 또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 단순히 상차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차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굴착기 기사는 하나의 그런 상차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게 상차인 거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고 좀 많이 다르다라고 했던 게, 지금 같은 경우도 또 소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굴착기 기사가 오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소장님 저기에 다 채우는 게 물량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물량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소장님도 아침에 오셔가지고 제가 곰방 좀 쳐놓은 거 이렇게 보고 기본 물량 보고 하더니 이거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거까지 까먹고 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 거까지 지금 이제 먹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까지만 해놓으면 사실은 지금 이제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하면서 상차하면서 이렇게 떠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또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밥 먹고 와가지고 해야겠네요. 시간이 식사하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상차, 기본적인 상차만 생각하시면 사실은 쉽지만 그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된다. 상차는 포괄적인 거지, 이게 좀 분할적으로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니다. 네. 왜냐면 그 어떤 상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제가 또 한번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영상이 있다면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굴착이었습니다. 항상 언제나 안전 굴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